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년 9까지 9급 이제 화학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직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자체로 비공개 시험을 보던 거를 이제 공채로 옮기면서 국가직으로 처음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공학개론 그리고 화학 이렇게 전공하고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죠. 그죠? 뚜껑 열려서 보니까 어땠나요? 네, 우리 보통 요즘 트렌드가 한 과목이 전공이 어렵게 나오면 한 과목이 좀 쉽게 나오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과목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공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환경공학개론 해설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규랑 공정에서 사실은 갈렸다. 그죠? 점수가 난이도 조절이 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역대급으로 엄청 난이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작년 지방직 이제 시험하고 비교를 해서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보면은 이렇게 과목별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화학 반응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반응 파트 문제고요. 이게 지금 9문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1, 2, 3 그 다음에 여기 또 탄수화물까지 해서 하면은 요걸 우리가 구조 파트라고 하는데 구조 파트에서 8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상문제, 그죠? 기체, 액체, 고체에서 이제 3문제 나왔고요. 기타.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문제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환경 문제가 지금 여기 구조 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년하고 보면은 크게 이제 조금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구조 파트, 반응 파트에서 나눈 걸로 보면은 작년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작년에도 지금 구조 파트에서 이제 몇 문제 나왔나요? 네, 9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구조 파트, 반응 파트 요렇게 크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장답형이 늘었어요. 계산형이 지금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은 시험 소요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시간 아무래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가직에서 지금 계산이 3문제 줄고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장답형이 늘었어요.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보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난이도 하 문제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장답형은 장답형인 게 보통 장답형 많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 난이도 높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 기본적인 문제가 절반이 넘게 그죠?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장답형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겁니다. 쉬운 장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체감하시기에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번 화학 시험은 진짜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 시험을 내가 이번에는 시험 못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9까지 2025년도 시험이 이게 정말로 요 정도는 풀어야 내가 화학 기본은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어떤 커트라인 역할을 할 만큼 가장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9까지 9급 화학 2025년에 출제 경향을 제가 딱 하나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떻게 출제됐나? 딱 한마디로 진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신유형 문제 하나 있었죠. 마지막 20번 문제. 드브로이 파장. 그죠? 그것만 조금 난이도가 있고 새로운 거였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못 본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뭐 저랑 같이 봤던 뭐 기본서에 나오는 심지어 예제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러니까 역대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올해 봤던 지금 국가직 대비 2025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사실은 출제가 몇 문제 될 만큼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여러분 100점 맞은 분들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번 시험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환경과학계로 전공만 본다면 지금 공통과목도 제가 듣기로는 쉽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공통과목도 조금 바뀌었었죠. 그죠?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쉽게 출제돼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화학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고요. 환경공학 개론의 전공 점수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점수가 혹은 합격의 당락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쉬웠다. 자, 그럼 화학 봅시다. 자, 1번 이거 다원자 의묘대요. 명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했나요? 우리 파트 1에서 이제 무기화합물의 명령법 봤죠. 거기서 이제 산 같은 경우에 명명법이에요. 보면은 우리 산이면은 산소산이면은 이렇게 원소 이름 끝에 산을 붙여서 우리가 산소가 있으면 산소산, 산소가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황산이다 그러면은 이제 산소산, 그 원소 이름 끝에 산을 붙이잖아요. 황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산소 개수가 기준이 있죠. 황산, 질산, 염산, 그다음에 염소산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보다 산이 하나 더 많으면 과를 붙이고 산소가 하나 더 없으면은 알을 붙이고 산소가 하나 더 없으면 하이퍼알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1번 얘는 SO2-는 황산에서 온 거예요. 황산에서 요 이온이 뭐예요? 황산이 이제 기준이죠. 요거의 이온이니까 요거는 황산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질산은요. 요게 질산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음이온, 그죠? 원자단 이온이 바로 NO3-, 여기 질산 이온이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염소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HClO3, 산소가 3개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염소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ClO3- 얘가 바로 뭐냐면 염소산 이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자, 그럼 기준에서 산소 하나가 더 붙으면 뭐를 붙인다고요? 과를 붙여요. 그래서 얘는 과염소산 이온이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요 ClO3-에서 산소가 하나 기준에서 줄어들면 아염소산 이온. 하나 더 줄어들면 하이프와 염소산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과염소산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인산이죠. H3PO4 얘가 인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산의 이온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인산 이온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도 이 산소가 하나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걸까요? 얘는 아인산 이온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이건 진짜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CO2 2.2g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을 자, 우리 보면은 CO2는요. 1몰의 질량, 즉 우리 분자량이 얼마예요? 탄소가 원자량 10이고 산소가 16이죠.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44g입니다. 그러면 CO2 44g 중에 산소 원자는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2 곱하기 16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CO2 중에 산소의 비중은 44분의 2 곱하기 16인데 그 CO2가 얼마 있대요? 2.2g 있대요. 그래서 2.2g의 CO2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11로 나눠주면 얘는 0.2, 얘는 11로 나눠주면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4 약분 한 번 더. 그럼 얼마? 1.6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6,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요, 부분압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부분압력 그러면 어떤 기체의 부분압력은 그 전체 혼합기체 전체 압력에다가 그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거랑 같죠. 그죠? 근데 이 몰 분율이라는 거는요, 뭐에 비례해요? 그 기체의 몰수에 비례해요. 왜냐면은 몰 분율은 이거잖아요. 전체 몰수 중에 그 기체의 몰수 비잖아요.
전체 몰수는 어차피 같겠죠. 그죠? 근데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그 기체의 몰수가 달라질 거니까 사실은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A의 부분 압력을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지금 A라는 기체는 5몰이 있고요. B라는 기체는 10몰이 있대요. 그래서 전체 압력을 봤더니 6atm이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하면은, 자, 몰 분율. A 기체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전체 몰수, 그죠? 15 중에 A의 몰수, 이게 바로 A 기체의 몰 분율이죠. 곱하기 전체 압력, 6atm. 이렇게 구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네, 2atm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 문제 우리 화진모 파트 4 5번 문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같이 보면 똑같은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나왔고요. 4번 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 되게 익숙한 유형이에요. 그죠? 양자수 조합이 맞는 거. 자, 그럼 우리 주양자수가 있으면, 자, 부양자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 0에서부터 n-1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에 정수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n 값이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l 값이 부양자수 올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은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0이라고 했죠. 그럼 0이면은 올 게 0부터 0까지니까 0밖에 안 되고 1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요 세 개 중에 하나 모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틀렸어요. 앞에 걸 안 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n이 2예요. 그럼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올 수 있냐? 0, 1, 2, 세 개 중에 하나만 오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0일 때는 ml이 0이고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5개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는 n이 2고요. l이 지금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ml에는 네,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맞고 뒤에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은 3이에요. n 값이. 그러면은 가능한 게 0, 1, 2, 3 중에 하나 오면 되죠. 그럼 여기 3이래요. 0, 1, 2가 되죠. 그죠? 제가 지금 요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잘못 설명드렸네요. 그죠? 여기 지금 0, 1 그죠? n-1까지만 되니까 이렇게만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0, 1, 2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4입니다. 자, 리을 봅시다. 리을은 n이 4면은 가능한 거는 0부터 1, 2, 3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2예요. 그러면은 이 L 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정수가 하나 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맞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니까 ms 값도 맞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얼마? 네. 니은, 리을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열평 문제. 이거 여러분,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 실전모의고사 2회 19번 문제하고 동일해요. 그죠? 뭐, 단위, 킬로칼로리 줄, 이것만 다루고 이 문제 동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봅시다. 이거 열평형 문제죠? 자, 보면은 지금 20도씨 어떤 용기 안에 A가 리퀴드 형태로 200g이 지금 B 고체를 70도씨 100g을 넣어서 열평에 도달한대요. 여기 단열 용기예요. 여기에 액체가 있는데 A가 얘는 20도씨고요. 200g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B를 넣어준 거예요. 고체를. 얘는 70도씨고요. 100g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했대요. 열평형에 도달하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그때 열평형이 일어났을 때 온도를 제가 T라고 할게요. 그때 온도 T를 구하래요.
자, 그리고 A의 비열은 얼마냐? 2줄/g 도시. 그 다음에 B의 비열이 1줄/g 도시예요. 자, 그러면 요때 우리 Q는 CM 델타 T 요거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자, A의 열과 B의 열이 열평이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의 CM 델타 T 값이 B의 CM 델타 T 값과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럼 B열이 얼마? 2줄/g 도시 곱하기 자, 질량이 얼마? 200g. 그 다음에 자, 온도 변화, 델타 T는 온도 변화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열평일 때 온도를 T라고 하면 얘는 얼마? 20도씨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 70도씨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느 중간에서 이제 열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델타 T는 자, 지금 A는요 20도씨에서 T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 빼기 20도씨가 되고요. 자, 똑같이 B에 요걸 적용을 하면은 자, 우리 B 같은 경우에는 B열이 1줄/g 도시. 그 다음에 질량은요 100g.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요. 자, 온도 변화 얘는 70도씨에서 T가 되잖아요. 근데 70이 더 크기 때문에 70 빼기 T 이렇게 지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T를 구하면 돼요. 단위는 다 같으니까 우리 숫자로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200 T 빼기 22 100 70 빼기 T 이렇게 되죠. 자, 요걸 이제 여러분 계산하면 돼요. 자, 2 곱하기 200 400으로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00 다 양변에 100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t 빼기 80이 70 빼기 t가 되네요. 그러면 5t는 150이 되네요. 그럼 t는 얼마? 네,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도.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6번은요. 자, 이거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개수 구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익숙한 우리 반응식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글루코스가 지금 뭐 호기성 분해 혹은 연소되는 반응식입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는 개수 비는 비율이기 때문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거를 1로 그냥 둬요. 그리고 나머지를 봅니다. 자, 그럼 얘가 1이면은 탄소가 이제 6개잖아요. 자, 그럼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떻게 맞추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되죠. 탄소 입장에서는 얘 개수 1로 하면은 탄소 6개니까 여기도 6개가 되려면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네, 6이 돼야 돼요. 개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보면은 수소역이 12개면은 여기도 12개가 되려고 하니까 수소가 생성물에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얼마? 6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산소를 맞추면 여기 6개 더하기 2B가 12 더하기 6이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네, 바로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666 하니까 다 더하면은 네, 19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이제 뭘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정말 기본적인 게 여러분 나왔어요. 자, 7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제가 진짜 보고 웃었어요. 이거 제가 환경공학 개론에서 국가직 모의고사 7번 문제로 냈는데 와, 진짜 이거만 틀렸어. 얘는 2리터고 얘는 200ml. 그거 빼고 진짜 동일해. 그죠? 그래서 제가 누가 내 머릿속에 갔다 와서 문제를 만드셨나 했는데 솔직히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숫자까지 맞으니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푸나요? 노말 농도는요? 자, 용액의 농도는 노말 농도는 당량 퍼 리터죠? 이 당량은 누구의? 용질. 여기서는 황산의 당량이고요. 이 리터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용액, 황산 수용액이 200ml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0.2리터가 됩니다. 요 부분에 용질의 당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거는 황산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질량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질량을
당량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황산 같은 경우에는 1몰이 몇 당량이에요? 2당량이죠. 왜? 얘는 이가산이기 때문에. 하나가 쪼개지면은 수소연이 몇 개 나와요? 한 개 쪼개지면 2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몰이 2당량이고 1몰의 분자량 계산하면 98g이에요. 그래서 2당량이 98g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당량 퍼 리터 노말 농도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약분해 봅시다. 요거 약분하면 요거 0.01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 0.2분의 0.01이니까 우리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줘도 크기는 안 바뀌죠? 그럼 얼마? 20분의 1이네요. 20분의 1은 얼마? 0.05.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네요. 어떻게 알아요? 이 소수점 뒤에서 이렇게 소수점을 뒤로 이렇게 두 칸 보내면 크기가 0.05하고 이제 소수점 뒤로 보내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0.05가 되려면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 진짜 많이 했어요. 분자의 구조. 그죠? 지금 선형 기하 구조인 화합물만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자, 요 문제도 여러분, 제가 진짜 뭐 깜짝 놀란 게, 이거 연습 문제 중에, 파트 3 연습 문제 중에, 이제 선형인 거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하고 제가 요게 강의 자료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넣어놨어요. 이걸 일일이 뭐 어떤 모의고사 뭐 아니면 연습 문제 뭐 기출 뭐 강의 내용 어디서 기본서에서 나오고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니까 아, 여기서 나왔던 이 문제하고 동일하구나. 그거는 이제 핸드아웃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선형, 직선형인 거 찾는 겁니다. 기억 HC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직선형. 이제 여러분, 이 분자의 구조는 그냥 나오셔야 되죠. 그죠? 우리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루이스 구조도 이제 우리 뭐 맞춰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지만, 이제는 문제 풀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우조는 구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XEF2처럼 입체수가 5, 6, 4 이상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제가 팁을 드렸죠? 주로 나오는 게 단일 결합하는 애들, 수소나 할로겐족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팁을 제가 드렸잖아요. 가운데 있는 애의 체각전자가 얼마냐? 8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애는 단일 결합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 중심 원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원자가 지금 여기 전자가 2개가 쓰이니까 이 최각 전자 8개 중에서 2개는 뭐 할 때? 공유 결합 만들 때 쓰고 나머지 남는 걸로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은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6개는 비공유 전자쌍 3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입체수 5고 2,3이니까 우리 입체수 5면은 이제 기본 골격은 뭐예요? 삼각 쌍뿔형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제논이 오고 근데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부터? 수평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수직 방향에 공유 플로르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분자 구조 따질 때는 비공유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원자들만 보니까 직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체수 5고 2,3이면 골격이 네, 직선형 나와요. 분자 구조가. 이것도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 직선형이고요. 자, 리을 봅시다. 자, NO2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얘도 구분형. 근데 루이스 구조로 그릴 때랑 우리가 형식 전화상에서 그릴 때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루이스 구조로 옥텟규칙 만족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홀전자 있고 그죠?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 전화상으로 그리면은 이게 훨씬 더 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요것도 직선형은 여러분 요 구분형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형이 되는 거는 기억, 디귿 2개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요? 기억 D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9분이요. 보세요. 여기 산소가 체가 진짜 6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고 나머지 게 지금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9분형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9번 봅시다. 자, 요거는 자, 이산기체 X가 있는데 얘가 2몰이었대요. 초기에 지금 온도는 800켈빈, 압력은 1atm, 부피는 V였대요. 여기 지금 닫힌 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나가요. 그죠? 못 나가니까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변화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냐? 그러면 밖으로 못 나가고 반응도 안 했기 때문에 2몰은 그대로 2몰이에요. 온도가 지금 얼마? 400켈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압력은 2atm으로 바뀌었대요. 그때 부피 얼마냐? 그럼 제가 이거 V2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V2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떤 조건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 기체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풀라 그랬죠? 기체 관련 없지. PV나 NRT에서 조건이 변하는 것과 안 변한 것 구분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압력 변했어요. 부피 변하고요. 자, 요거 몰수는 안 변했어요. 이산기체 상수 안 변했죠? 온도 변했어요. 그럼 변하는 거는 왼편에 T분의 PV가 안 변하는 거 NR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변화가 생겨도 이건 안 변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조건 변화가 T1분의 P1V1은 두 번째 아무리 조건이 바뀌어도 T2분의 P2V2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요거를 1번 조건, 얘를 2번 조건으로 해서 가져오면 자, 우리 T가 800켈빈 분의 1 곱하기 V가 400분의 2 곱하기 V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V2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럼 V2는 4분의 1 V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피는 초기에 얼마?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매번 하던 그죠?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거는 일산화 질소와 수소로부터 질소와 수증기가 생성될 때 전체 반응 그리고 이제 반응 메커니즘.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전체 반응식이 여기 있고요. 지금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 1단계, 얘는 1, 2, 3단계로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시험하고 상관없이 반응 메커니즘이 N단계면 중간 생성물은 중간에 생겼다 없어지는 거는 몇 개 생기나요? 네, N-1만큼 생깁니다. 얘는 3단계면은 중간 생성물이 몇 개? 2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중간 생성물이냐? 그거 보면 여기 중간에 생겼다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에 없는 애. N2O2랑 N2O죠. 그죠? 그죠? 전체 반응식에 없는 거. 이렇게 2개 찾는 거. 이런 문제도 여러분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전체 반응에서 여기 반응 속도 상수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반응 메커니즘에서 반응 속도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반응 메커니즘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전체 반응 속도는 어떤 단계? 가장 느린 단계 속도랑 같아요. 여기서 가장 느린 단계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2단계 속도랑 같죠. 그러면 2단계 속도는, 자, 항상 반응 속도는요,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을 곱한 거예요. 여기 개수가 1, 1이니까 얘도 그냥 여기 지수는 1, 1인 겁니다. 이걸 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간 생성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아까 중간 생성물 누구? N2O2랑 N2O라 그랬잖아요. 여기 N2O2 얘가 중간 생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나요? 요 앞단계, 2단계의 앞단계니까 1단계는 빠른 반응이잖아요. 그럼 이미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반응이 평형을 이루었어.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1단계는 빠른 반응이니까 벌써 평형이다. 그래서 1단계의 평형이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1단계의 정반응과 1단계의 역반응 속도는 평형이니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빠르니까 이미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반응, 1단계 정반응은 역시 정반응은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정반응은 역시 반응 속도가 K1,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그 정반응의 반응물은 NO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2니까 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로 가죠. 그러면은 반대로 가면 얘가 뭐가 돼요?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 K-1에다가 역반응의 반응물은 N2O2이기 때문에 얘가 돼요. 요게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요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2O2는 뭐랑 같냐? K-1분의 K1 NO2랑 같은 거예요. NO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어디에 넣어줘요? 여기 중간 생성물 NO 대신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져와 봅시다. 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그러면 K-1분의 K1, K2 자, 그리고 NO의 제곱, 그 다음 H2 요게 뭐가 돼요? 2단계 반응식이, 속도 반응식이 되고 요게 전체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반응 속도 상수,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나요? K1, K-1분의 K1, K2.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응 메커니즘에서 반응 속도식은 이 과정으로 우리 이제 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은 복잡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것만 모두 고르면 밑줄 친 게 지금 요거 좀 약간 잘렸네요. 자, 산화수 계산해 봅시다. 수소는 산화수가요. 플러스 1이죠. 걔가 2개 있고요. 전체 중성 나오려면 산소의 산화수는 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봅시다. 자, Fe2O3입니다. 자, 요때 F 산화수에 곱하기 2하고 산소는요, 마이너스 2가 지금 3이 있죠. 그래서 전체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줄 친 게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때 그냥 문제 풀어보니까 F2의 철의 산화수는 얼마인가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산화수가 여기 밑줄이 산소에 돼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 디귿 볼까요? SO2에서 산소가 지금 밑줄 돼 있어요. 자, 요때 산소랑 황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가죠? 둘 중에 전기음수도 큰 쪽으로 치우쳐지죠. 산화수를 계산할 때는 그 공유 전자가 전부 다 전기음수도 큰 쪽으로 우리 한마디로 몰아주는 거잖아요.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훨씬 마이너스 값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걔가 2개 있고 전체 중성 나오려면 이때 황이 플러스 산화수가 4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밑줄 쳐진 게 전부 다 산소에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기본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밑줄이 보통은 수소나 철이나 황에 돼 있는데 얘는 똑같이 산소에 돼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지만 그래도 기본입니다. 자, 12번 문제도 우리 패러데이 법칙 본 겁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면 자, 여기 니켈이 있어요. 니켈이 환원되면 전자를 얻어서 뭐 돼요?
전기 도금을 하니까 전기 도금하려면 이렇게 중성의 니켈 금속이 돼서 강철에 이제 뭐 되겠어요? 도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강철 조각에 여기 0.01몰의 니켈을 전기 도금을 하려고 할 때 지금 0.1 암페어 전류를 몇 초 동안 흘려줘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자,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1몰의 전자를 이동시킬 때 그때 필요한 우리 전하량이 바로 1페럿이에요. 근데 이 1페럿은 96,500쿨롱입니다. 요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니켈이 0.01몰이면 전자는 얼마 이동하죠? 0.02몰의 전자가 지금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0.02몰의 전자를 이동을 하려면 몇 페럿이 필요해요? 0.02 페럿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얘는 0.02 곱하기 96,500쿨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쿨롱이라는 게 1암페어를 1초 동안 흘렸을 때의 그때 전하량이 바로 1쿨롱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0.02 곱하기 96,500쿨롱이 필요한데 0.1암페어로 T초 흘려주면은 그때 얻을 수 있는 전하량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2페럿의 전기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전자를 0.02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T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하면은 0.02 곱하기 96,500 나누기 0.1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이거 얼마 돼요? 20되네요. 그죠? 요거는 0.10이고 얘는 0.0이니까 10분의 2가 되죠? 그죠? 10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00 약분하고요. 그러면은 얼마? 18, 19, 그죠? 003, 193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 우리 지금 초로 계산했잖아요. 시간이 초로 나와야 되는데 초가 맞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만약에 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초를 또 분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단위는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정답 4번이고요. 자, 13번 봅시다. 반응 메커니즘이 이번에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3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2문제가 지금 반응 메커니즘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반응 속도 문제가 3문제나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번에는 지금 3문제나 반응 속도에 관해서 나왔고 그 중에 2문제가 반응 메커니즘 문제예요. 하나는 아까 우리 뭐 계산했고 전체 반응 속도 상수 계산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답형으로 나왔죠. 자, 봅시다. 옳은 거. 자, 2단계예요. 자, 1번 중간체는 NO2다. 자, 여기 전체 반응을 해보면 1, 2단계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없어지는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는 2단계잖아요. 2단계면은 하나 뺀 중간 생성물이 몇 개 생긴다 그랬죠? 네, 1개가 있어요. 누구예요?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진 거 바로 NO3입니다. 얘가 중간 생성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2개를 합치면 전체 반응식이 나와요. 그럼 전체 반응식은 2NO2 플러스 CO가 NO 플러스 NO2 플러스 CO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 NO2가 하나씩 상쇄되겠네요. 요 반응이에요. 전체 반응식은. 전체 반응식은 NO2 플러스 CO가 NO 플러스 CO2. 요 반응인데 이 NO3가 중간 생성물인데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자, 중간체는 NO3죠. 1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1단계는 1분자 반응이고 2단계는 2분자 반응이다. 1단계는요, NO2가 분자 2개예요. 그죠? 이게, 종류 하나니까 1분자구나. 그게 아니라 개수입니다. NO2가 2개이기 때문에 2분자 반응이고요.
2단계는 역시 NO3 하나랑 CO 하나가 들어가니까 2분자 반응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이 속도가 KNO2의 제곱이라면 속도 결정 단계는 1단계다. 자,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에서 전체 반응 속도는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단계가 느린지 2단계가 느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속도를 보니까 우리 속도시, 반응 속도시 만들면 이때 속도 상수를 그냥 임의로 제가 K1, K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1에다가 NO2의 제곱이 되고 2단계는요. 역시 2단계의 반응 속도 상수에 2단계의 반응 물질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NO3, CO가 들어가고 얘가 중간 생성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앞에서 반응 메커니즘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1단계 반응이 평형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나왔다면 1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체 반응 속도랑 같으니까 1단계가 가장 느린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풀이는 했고, 그럼 우리 2단계의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립이 안 돼요. 뭐가 성립이 안 되느냐? 전체 반응 속도는 1단계라고 가장 느린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2단계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1단계는 느린 단계이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 안 했거든요. 그죠? 이미 느린 반응이기 때문에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거 2단계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던 문제, 반응 메커니즘 문제, 10번 문제처럼 하려면 2단계가 가장 느린 반응일 때 전체 반응 속도를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때는 이미 1단계에서 끝났잖아요. 가장 느린 게 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구할 수가 없어요. 자, 14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 300도씨에서 질소랑 수소가 이제 NH3가 되는 반응이고요. 정반응이 지금 델타 H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정반응이 네, 발열이네요.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요때 KC는 우리가 농도로 나타냈을 때의 평형상수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형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값이 안 바뀌잖아요. 지금 300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니까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 값은.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네,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이 말이 뭐예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이 차이 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열로 딴 데 간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 맞아요. 다음 니은 봅시다. 정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분자수는 증가한다. 자, 전체 분자수가 지금 요거 보시면 4개인데 얘는 2개 되죠. 그러면 감소하네요. 기체 몰수라고 해도 맞죠. 그죠? 다음 디귿. 300도씨에서 요 반응의 평형상수는 9.6이다. 자, 우리 이 주어진 반응에서 디귿의 반응은 어떻게 됐죠? 요 반응식을 제가 주어진 반응식을 1번 반응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 반응식이라고 하면 1번 반응식에 2를 곱해야 2번 반응식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평형상수도 헬스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평형상수의 경우에는 반응식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평형상수는 제곱을 해주죠. 반응식의 개수가 n 곱하기 n을 해주게 되면 평형상수에는 n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응식 더해주면은 반응식 곱하기는 더하기고 반응식을 더해주면 1번과 2번 반응식을 더해준다. 그러면은 평형상수는 곱하기가 되고 이렇게 빼준다. 그럼 나누기가 되고 약간 다르죠. 델타 H 반응 엔탈피라든가 반응 엔트로피라든가 깁스 자유에너지는 반응식을 조작한 만큼 이제 우리 반응 엔탈피, 반응 엔트로피, 반응 깁스 자유에너지까지도 조작하면 되지만 우리 평형상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하면 지수처럼 로그 지수처럼
곱하기 해안 하면은 요거는 KN승, 그죠? 더하기 하면은 곱하기가 되고 빼기는 나누기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반응식을 개수를 2를 곱해줬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형상수는 네,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지금 요 반응의 평형상수는요, 지금 요 KC의 2승이니까 9.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네, 1번이죠. 15번 봅시다. 자, 이건 산염기네요. 그죠? 우리 NaOH가 염기고 HCl이 산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문제가 25도씨 0.1 몰농도의 NaOH가 1리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염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억은 염기잖아요. 염기면은 우리가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14까지 숫자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염기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NaOH 자체가 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한번 pH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NaOH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1몰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들어가면은 하나 들어가서 OH-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0.1 몰 농도면 0.1 몰 농도니까 1대 1이니까 얘도 0.1 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니까 얼마? 네, 1이 됩니다. 그럼 pH는 얼마? pH와 POH는 더하면 14 나와야 되니까 13이 되죠. 그죠? 그래서 pH를 만약에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는 pH 13이에요. pOH 1이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염기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7보다 작으면 산성이잖아요. 그죠? 일단 니은 볼까요? 니은. 자, 여기에다가 산을 넣었어요. 얘를 첨가하면 중성이 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산과 염기가 이제 같이 혼합이 되면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OH-가 서로 만나면은 1대1로 뭐를 만들어요? 중화돼서 H2를 만듭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많냐? 같으면 요게 서로 개수가 몰수가 같으면은 그때는 중성,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됐고 pH가 7이고, 그죠? 그다음에 수소이온이 훨씬 더 많으면 1대1로 중화 반응하고 남는 게 수소이온이 더 남으니까 산성이 될 거고. 그죠? 반대로 OH-가 더 많으면은 1대1로 중화 반응해서 얘가 안 남을 거니까 염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 OH-의 몰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니은. 자, 산 같은 경우에는 0.1 몰농도는 몰 퍼 리터죠. 얘가 지금 2리터를, 용액이 2리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예요? 0.2몰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주어진 염기는 OH- 농도가 얼마예요? 아니, 몰수가. 0.1 몰 퍼 리터 곱하기 1리터 하니까. 네, 0.1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주어진 여기에 OH-가 0.1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HCl 넣어서 수소이온은 0.2몰 들어갔으면 수소이온이 OH-보다 지금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니은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성되는 거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답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 니은 틀렸잖아요. 그럼 되는 거는 옳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디귿 리을이겠죠? 그죠? 자, 맞는지 봅시다. 디귿 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HCl을 0.05몰 퍼 리터를 2리터를 넣었으니까 얼마? 0.1.
수소이온 농도가 0.1몰이 되잖아요. 그럼 같죠? 그죠? 같으니까 중성이 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다음 리을. 증류수를 첨가해서 전체 수용액을 2리터로 만들면 NaOH 수용액의 농도는 0.05몰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면은 몰 퍼 리터죠. 자, 지금 우리 NaOH가 몇 몰 있어요? 0.1몰 농도 있고요. 요걸 전체를 2리터로 만드니까 그러면 농도는 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래서 0.05몰 농도가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16번 문제는 끓는 점 비교하는 건데 이게 파트 7 유기화합물에서 이제 끓는 점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요것도 많이 했어요. 보통은 이제 분자식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름만 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자 구조식을 줘서 이제 풀 수도 있고 했는데 자, 얘는 지금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자식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죠. 일단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애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전부 다 포화탄화수,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 사이에 전부 다 단일결합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전부 다 극성이 무극성이네요. 그럼 무극성이라면은 분자 간의 힘이 뭐만 작용하죠?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만 작용하고요. 이 분산력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탄소 개수가 많을수록 뭐가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무극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이 크고 얘는 분자 간의 힘이 반데르발스 힘밖에 없으니까 분자 간의 힘이 커져서 분자 간의 힘이 크면 끓는 점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조 이성질체다 그러면 긴 사슬 형태, 노말 형태가 가지 있는 형태보다 그죠? 가지보다는 긴 사슬 형태가 훨씬 더 끓는 점이 크죠. 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분자랑 분자가 접하고 있는 접촉 면적이 노말로 일직선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전부 다 알케인이고요. 전부 다 노말이에요. 일자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차이 나는 게 탄소 개수에 따라서 분자량과 분산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노나라고 하면은 얘는 탄소가 9개짜리, 헵테인 그러면 7개짜리, 데케인은요 10개죠. 그 다음에 옥테인은요 8개죠. 그러면 탄소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다, 가, 라, 나가 되네요. 다가, 라나. 다가, 라나.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네가 끓는 점 순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구조로 결정이 되는지 알고 있니? 그 원리를. 그다음 두 번째는 니네 이 유기화합물 명명법, 탄소수랑 그다음에 모양이랑 이거 명명법에 관해서 알고 있니? 그거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보니까 얘는 짝산짝연기 문제예요. 그죠? 뭐 산, 양성자, 짝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우리 짝꿍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짝산이라고 하면 어떤 애가 짝산이죠?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애. 짝연기는요? 이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애. 그래서 차이가 보면 짝산과 짝연기는 수소이온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짝산, 떨어져 있으면은 짝연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HNO2랑 NO2- 보이는 수소연이 더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짝산이면 얘가 그 짝꿍 연기예요. 그리고 여기 H2O와 H3O+도 얘가 수소연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짝산,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짝연기. 얘네 둘이 짝꿍이죠. 그죠? 그러면 1번 HNO2는 산이 맞잖아요. 짝산이니까. 자, 2번 H2O는 양성자를 얻는다. 자, 얘는 짝연기니까 여기에 양성자 H+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짝연기라고 합니다.
맞죠? 왜? 뭐기 때문에? 짝연기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HNO2의 짝연기는 얘 아니죠. 누구? NO2 마이너스 3번이 그래서 틀렸네요. 4번 NO2 마이너스도 역시 뭐니까? 짝연기니까 양성자를 얻죠. 그러니까 짝사는 양성자를 내놓고 짝연기는 양성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 반응 속도 문제가 3문제 나왔다 그랬는데 앞에서 반응 메커니즘 2문제 봤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를 구하래요. 전체 속도 반응식 구하는 문제예요. 자, 실험으로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A랑 B가 있으면은 자, A가 가만히 어떤 거를 하나 고정을 시켜야 되죠. 자, 실험 1과 2를 보면 B가 고정돼 있어요. 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A 농도만 2배 증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는 4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 반응 속도는 항상 자,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여기 반응물이 누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개수를 여기 반응 속도에 이제 차수로 넣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개수와 차수가 맞는 반응을 기초 반응이라고 하고 그게 아닌 비기초 반응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 이 개수랑 같지 않다고 즉 비기초 반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M 차수를 B의 반응 차수를 M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초기에 A를 2배 증가시켰더니 B는 이제 1의 N승이면 어차피 여러분 1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응 속도 몇 배? 4배 증가하죠. 그러니까 M은 2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요번에는 A를 고정할게요. 실험 1과 3을 보면은 A 농도가 일정하고 이때 B를 2배 증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 2배 증가하죠. 그러면 똑같이 반응 속도 2배 증가했어요. 그때 A는 고정이니까 1의 M승은 어차피 1이에요. 그죠? 그럼 B가 2배 증가해서 2는 2의 N승이니까 N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반응 속도식을 구하면 요 MN에다가 1은 그냥 생략하죠?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게 전체 반응 속도가 되죠. 실험으로 구할 때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대요. 정말 베이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19번 문제는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산화탄소에 관해서 얘가 온실가스인지 혹은 극성이 뭔지 산화수가 뭔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기억. 온실가스 맞죠? 대표적인 우리 지구온난화 주원인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우리 환경에서도 이번에 파리협정에서 목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2도씨 상승하는 거를 줄이고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이제 유지하는 거. 뭐예요? 주 원인이 CO2입니다. 온실가스 맞죠? 대표적인 온실가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CO2는 이렇게 직선형이죠.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무극성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때 산화수, 우리 CO2에서 산소는요, 마이너스 2예요. 2개 있고 탄소의 산화수를 더해서 전체 중성이니까 0이 나오려면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쉬운 문제 나왔죠. 그래서 다 맞아요. 4번 정답. 네, 20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심리형 문제, 딱 하나 있는 심리형 문제. 우리 정말 이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이직에서 베이직, 정말 난이도 진짜 최하로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어려웠던 게 이제 드브로이 파장이었어요. 자, 얘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서 있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트 2에서 이제 전자기파, 그죠? 우리 보어의 이제 선스펙트럼 실험, 수소 원자 모형 실험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전자기파 관련해서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 그래서 요 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게 드브로이 파장입니다. 그럼 드브로이 파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 드브로이 파장은요, 이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요 P가 운동량인데, 물질의 운동량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체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다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운동량은 mv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mv분의 h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질량이 m이고, 입자, 속도, 속력이 v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플랑크 상속 값이 여기서 이제 h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식에 대입하면 우리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요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퍼 세크. 그 다음에 질량은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승 그램. 그 다음에 입자, 속력이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단위를 한번 보세요. 단위가 줄, 그 다음에 뭐 세크, 그램, 미터 나오는데 지금 파장 단위 나노미터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환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 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줄은, 우리 1줄은 1뉴턴을 1m 옮길 때 들어가는 에너지 혹은 1이에요. 그럼 우리 뉴턴은 F는 MA에서 1뉴턴은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로 할 때 그때 들어가는 힘이죠. 그래서 얘는 kg 미터 제곱 per sec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1줄은 뭐랑 똑같아요? 1kg 미터 제곱 per sec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또 그램이고 여기는 킬로그램이니까 얘를 그냥 바로 1kg을 1000g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하면 그램 약분되고 줄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세크 세크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약분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제가 뭐 하나 여기 잘못 썼죠? 세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세크 제곱하고 요게 약분되니까 맞네요. 그럼 미터 단위로 나오니까 요걸 우리 또 나노미터로 바꾸면 1미터는 10의 9승 나노미터랑 같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미터도 약분되고 그럼 나노미터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숫자만 적어봅시다. 자, 6.6 제가 이거를 구분을 해볼게요. 지수는 지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여기는 곱하기 1000. 1000이면 10의 3승. 그 다음에 10의 9승.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2가 있네요. 2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숫자는 숫자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6.6은 약분되겠죠. 그러면 얼마? 2분의 1이니까 0.5가 될 거고요. 자, 지수 계산해 봅시다. 자, 지수는요. 자, 여기 지수 10의 B분의 10의 A승이면은 어떻게 해요? 10의 A 빼기 B승 지수를 올릴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자, 마이너스 34 곱하기는 지수로 가면 더하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 모에 있으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빼기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하기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이너스 34랑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8 빼니까 4 되겠네요. 그럼 얼마? 10에 마이너스 6승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얼마?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봤어요.
화학은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다 그랬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어려운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본은 놓쳐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 문제 풀 때 기본을 알아야 그 다음에 확장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보는 거지, 아니면은 그 기본을 모르고서 우리가 그 어려운 거 문제 푸는 풀이 스킬만 배운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응용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맨날 얘기하는 거. 이번 회차도 그렇고 백투 더 베이직 하자. 그죠? 기본에 충실하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